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관세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협상의 도구로 미국 투자를 굉장히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0조에서 120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는 항상 생산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더 약세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램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뉴욕에다 1천억 달러 규모의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오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느 방송이든 뭐든 반도체 얘기는 무조건 해야 돼. 네. 오르든 떨어지든. 와, 정말 반도체가 대단합니다. 지난 엊그저께 장 끝났고 NXT에서 사실 막 급락하고 흔들렸잖아요. 네. 그죠? 사실 장중에 조정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조정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뭐 장 끝나고 엄청 요동을 치고 나서 다시 뭐 삼성전자가 치고 가는데요. 네. 반도체는 뭐 좋은 얘기가 많죠. 네. 사실 반도체는 지금 좋은 이슈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중간중간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도체 관세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이슈가 나온 그날에도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상당히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반도체는 지금 병목 현상 속에서 반도체가 대만,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80에서 90%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질문에서 대답한 부분이 지금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반도체 물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지금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협상의 도구로 미국 투자를 굉장히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고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서 관세 면제를 위해서 27년부터 30년까지 이미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투자 규모가 삼전은 한 56조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27년에서 30년까지 100조에서 120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으로의 생산 시설을 좀 옮기는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도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난항을 겪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생산 시설 자체를 미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투자 자체가 국내에서는 좀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 경쟁에서 좀 더 치열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동일한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구축하는 것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20에서 30%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지금 생산하는 비용보다 최소 40%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된대요. 근데 비용이 늘어가도 이익이 더 늘어나면 괜찮은데, 이익은 지금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이익률이 7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반도체가 나가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익률이 한 58%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업황이 좋고 잘 나가고 가격 올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단가나 이 생산 비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좀 우려를, 이익 면에 있어서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세 관련돼서 다른 것보다도 투자 압박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꺼내 들었는데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닌 걸로 일단 지나가는데, 미국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TSMC나 하이닉스나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라는 건데, 미국 기업으로는 사실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 생산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 마이크론도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마이크론도 굉장히 좀 우려된다. 물론 제가 우려만 얘기는 하는 네.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네. 마이크론과 이제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예. 최근에 대만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하나를 또 인수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항상 규모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더 약세였는데 이렇게 공장을 인수를 해서 증설하는 게 아니라 인수해서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램 수요 자체를 그러니까 디램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다 1천억 달러 규모의 공장, 반도체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증설보다는 감산 기조를 세 기업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크론이 집중적으로 증설 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붙이려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업황의 호황이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려적인 측면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론은 지금 선택과 집중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용 반도체 시장을 좀 배제를 하면서 네. 우리는 선택과 집중, 딱 집중할 곳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의 나중에 추후에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병목 현상이 있고 공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이 오르고 이제 좋은 이익이 늘고 그죠? 좋은 얘기가 많죠. 훨씬 네. 많은데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압박 또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경쟁 구도. 그러나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도 보면 뭐 LP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급 결국 치킨 게임하다가 다 사실은 네. 이제 망하기 직전에 서로 이제 공급 줄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압도적인 지위여서 그죠. 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게 당장 뭐 올해 우리 생각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일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세 기업의 증설 투자 규모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현상은 26년에서 7년까지는 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또 어떻게 중간중간 진행될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이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 네. 뭐 PC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또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칩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건값 자체가 올라간대요. 그만큼 지금 칩 가격에 대한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증설과 감산 사이에서 그동안은 감산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젠 또 증설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2027년까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이제 따라 붙었고요, 그죠? 네. 따라 붙기 시작했고 이제 디램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디램 생산 캐파 큰데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고 메모리 가운데 디램, 랜드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랜드 플래시 쪽도 정말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뭐 조금 또 생산량 감축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죠? 네. 네, 일단 랜드 플래시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제 출연용으로 넘어가면서 랜드 플래시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감산 기조를 오히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샌디스크가 지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3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서버와 모바일 쪽 그리고 PC 쪽에서 다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램에 대한 가격 호황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SSD 쪽으로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 원래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요즘 시장에서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데 없는 분들은 또 조금 괴로운 구간이에요. 그죠? 조정 같은 조정이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메모리는 좋아지고 낸드 쪽이 좀 아리까리했는데 낸드 쪽도 이제 좋아진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낸드가 주로 이제 AI 쪽에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앞으로? 네, AI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량이 1152TB인데 이제 이 용량 자체가 기존의 블랙엘 대비해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SSD에 대한 중요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의도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 효과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